안녕하십니까. 설린TV의 주간 상담소, 오늘부터 설린 상담소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린 상담소는 저희 설린에 문의를 주신 내용 중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순서입니다.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부분 해제가 되었고 회식이 많아졌습니다. 회식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술이죠. 술을 드시다 보니 음주운전 사고가 많아졌고요. 또 많아지는 것이 뺑소니 사고입니다. 오늘 설린 상담소에서 준비한 내용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무엇이 중요한지입니다. 한 상담자분이 얼굴색이 새파래져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소주와 맥주를 잔뜩 먹고 하루 만에 무려 3번이나 차량을 추돌하였고, 마지막 사고에서 피해자가 음주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바로 도망을 가는데 경찰차가 추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 택시를 그대로 뒤에서 들이받고 자신의 차는 전복되는, 상당히 심각하죠. 이 사례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처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사례 사건을 검토해 보면 소주를 1병 내지 2병 정도 마시고 맥주를 마시고 한 2-3시간 정도 있다가 음주 단속에서 걸렸다 그러면 통상 0.1이 조금 넘습니다. 0.15 넘어가는 경우는 정말 저희가 만취라고 얘기하는데 0.2 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가 되고요.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부과를 합니다. 약식명령은 반드시 명령장이 자신의 집으로 송달이 되고 우편 배달부로부터 전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범이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정도에서 단속이 되었다면 벌금이 약식명령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벌금의 액수가 예전에는 한 100만원, 200만원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400만원 이렇게 선고되는 것을 보고 초범인 경우에도 벌금을 아주 세게 때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재범 이상인 경우에 2회 이상 음주 단속이 된 경우에는 약식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검사가 재판에 넘깁니다. 그 재판에서도 벌금을 선고할 수도 있고 또 좀 무거운 경우 집행유예를 하기도 하고 3회 이상이다고 하면 이때는 대부분 실형이 되어 구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요. 음주 수치, 전과가 언제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10년 전 전과이냐 1년 전 전과이냐에 따라서 전과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음주 이후 술을 끊었는지, 운전하는 차를 팔았는지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하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신호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뒤에서 추돌해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추돌을 해서 사람이 다쳤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차에서 내려야죠. 다친 사람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파손된 게 없는지 확인을 하고,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안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주민등록증을 보여준다든지 명함을 준다든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했는데 운전자가 너무 경미하게 사고가 났으니까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래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집에 와보니까 그때는 괜찮은데 저녁 잘 때 되니까 목이 뻐근하고 팔이 저리고 병원 가야겠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가해자는 뺑소니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운전자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연락처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와야 됩니다. 음주운전 중에 사고가 났고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상대방이 술 냄새가 나네요 말하는 경우, 음주운전 신고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주 단속이 되더라도 사고 현장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음주 단속 되는 걸 피하려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뺑소니가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사례에서도 그 운전자분은 전과가 없었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사고는 단순한 접촉사고여서 피해자가 아무리 병원에 있어봤자 전치는 2주 이상 나오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경우 합의금은 피해자 1인당 100만원, 200만원이면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합의만 되면 벌금으로도 마무리가 됩니다. 운전면허도 취소되지만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1년밖에 안 돼서 그 다음엔 다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안 들키려고 도망을 가다가 또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이때 피해자들은 뭐 1, 200으로 합의하려고 하지 않고요. 1000 단위를 넘어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지금 경찰은 이 운전자에 대해서 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운전면허도 결격 기간이 3년 이상이 됩니다. 자,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죠. 여러분들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 하다가 들켰다, 쿨하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도망가면 뺑소니가 되고요. 벌금, 합의금, 운전면허 결격 기간 훨씬 더 많이 들고요. 심하면 구속까지 된다는 점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음주운전, 뺑소니, 무엇이 중요한지